결혼 후 첫 남편 생일 새벽 5시부터 7시간을 서서 갈비찜을 했어요. 야, 요새 누가 미련하게 집에서 갈비를 해. 가성비 안 맞게 유난 좀 떨지 마. 창피해 진짜. 친정에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가르치더냐? 내 아들 기죽이는 구질구질한 상차림 다 갖다 버려. 7시간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당신, 이제 내 인생에서 쓰레기처럼 치워줄게. 찬란한 복수 지금 확인하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제1부 퉁퉁 부른 손끝. 홀로 차린 축제.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지훈 씨의 결혼 후 첫 생일입니다. 그냥 대충 먹자는 그의 말은 예의상 하는 소리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첫 생일을 대충 넘길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차가운 거실로 나와 불을 켜니 어제 미리 사다 놓은 장바구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 통증과 맞바꿀 거대한 잔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차가워. 갈비는 적어도 3시간은 핏물을 빼야 잡내가 안 나지. 지훈 씨가 냄새에 예민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 그랬나. 제일 먼저 갈비찜용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밤의 껍질을 깎아내고 무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고기와 함께 졸여졌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거든요. 껍질을 깎는 내내 엄지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칼날에 스치듯 베인 작은 상처에 마늘즙이 닿아 쓰라렸지만 밴드 하나 붙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양념을 재워야 점심때쯤 가장 연하고 맛있는 갈비가 완성될 테니까요. 지훈 씨는 잡채에 목이버섯 많이 넣은 거 좋아하니까 버섯도 넉넉히 볶고, 아 맞다, 시어머니 오시면 나물부터 보실 텐데 도라지는 쓴물 빼려면 소금물에 한참 주물러야지. 도라지를 치대는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소금기에 쓸려 피부가 붉게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나물 맛을 보면 그 집 며느리 솜씨를 안다고. 그 서슬 퍼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저는 제 손목의 시큰거림을 외면했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데치면 물러지고 너무 덜 데치면 질기니 끓는 물 앞에서 초시계를 보듯 집중했습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꽉 짜낼 때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도진 듯 찌릿한 통증이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굳어버린 척추는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은 튀어오른 기름기와 물기로 미끄러웠고 제 앞치마는 이미 양념이 튀어 엉망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산발이 된 머리에 얼굴은 팅팅 부어있더군요. 누가 보면 전쟁 치른 줄 알겠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면 다 괜찮아. 지훈 씨가 한 입 먹고 눈이 커지면서 여보 진짜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그 장면 하나면 이 고통은 다 녹아내릴 거야. 미역국은 마른 미역을 직접 참기름에 달달 볶아 뽀얀 국물을 냈습니다. 소고기는 제일 좋은 양지로 사다가 결대로 찢어 넣었죠. 국물 한 스푼을 떠서 간을 봅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맛이 완벽할수록 제 마음속의 기대치도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정성을 남편이 모를 리 없어. 1년 동안 나 고생한 거 오늘 이 밥상 하나로 다 보상받는 기분일 거야. 손님들이 오기 1시간 전,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뜨거운 가스 불 앞에 있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화장으로 덮고 퉁퉁 부어오른 손에는 향기로운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손끝이 부끄러워 손을 자꾸 치마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거실 가득 풍기는 갈비찜 냄새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전복 장조림도 올렸고 나물 4종류의 갈비찜, 잡채, 미역국. 아, 지훈 씨 좋아하는 샐러드 소스 안 만들었네. 마지막 순간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슬리퍼조차 꽉 끼었지만 저는 식탁에 대칭을 맞추고 수저를 정성껏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첫 생일상. 저는 이 밥상이 우리 부부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시켜줄 단단한 매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매듭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현관문을 향해 설레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시간이 중노동을 마쳤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제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갉아먹으며 차린 그 잔치상. 이제 곧 남편이 올 시간입니다. 제 지옥의 문이 열리기까지 딱 10분 남았습니다. 제 입우 차갑게 식은 정성, 남편의 비수.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치마를 서둘러 벗어 던지고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는지 거울을 한 번 더 훔쳐보았죠. 7시간이 중노동, 불어 터진 손끝.
끊어질 듯한 요통. 그 모든 고통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지훈 씨의 미간은 이미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생일 축하해. 오늘 진짜 고생 많았지? 자, 가방 이리 줘. 얼른 손 씻고 와. 당신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아, 집안 냄새가 왜 이래? 기름 냄새에 간장 냄새에. 환풍기 안 돌렸어? 머리 아프게. 갈비찜 하느라 좀 냄새가 났나 봐. 얼른 씻고 와서 식탁 좀 봐봐.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거로만 차렸어. 이게 다 뭐야? 우리 오늘 밖에서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 결혼하고 첫 생일이잖아. 밖에서 먹는 거보다 내가 직접 해준 밥 먹이고 싶어서 새벽 5시부터 준비했어. 이거 봐. 이 갈비찜 당신 좋아하는 부위로만 골라서 3시간 넘게 고았어. 입에서 살살 녹을 거야. 3시간? 그 시간이면 잠이나 더 자지 그랬어. 요새 누가 미련하게 집에서 갈비를 해? 요즘 반찬 가게 가면 10,000원이면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가성비 안 맞는 집만 골라서 해? 가성비? 여보, 이건 내 정성이잖아. 당신 주려고 손끝이 다 부르트도록 나물 묻히고 전복 씻고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칭찬?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을 왜 나한테 생색을 내? 나 오늘 회사에서 팀장한테 깨지고 와서 입맛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엄마랑 누나 곧 오신다며? 음식이 이게 다야? 음식이 이게 다냐니? 갈비찜에 전복 장조림에 나물 4종류의 잡채까지 웬만한 한정식집보다 더 차렸어. 당신 식구들 온다길래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전복은 장조림 말고 회로 내놨어야지. 우리 엄마 장조림 딱딱해서 안 드시는 거 몰라? 그리고 잡채는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우리 누나 살 뺀다고 탄수화물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은 나를 생각해서 한 거야? 아니면 당신 만족하려고 한 거야? 사람 망신 좀 시키지 마. 망신? 내가 당신 생일 챙겨준 게 망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고 부엌에서 당신 기다렸어. 그러니까 누가 하래? 내가 시켰어? 당신이 유난 떨어서 집안 꼴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지. 밥 먹기 전부터 기운 다 빼놓네 진짜. 눈앞의 식탁이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7시간 동안 공들인 그 정갈한 음식들이 남편의 입술을 타고 나온 망신과 유난이라는 단어에 처참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제 손끝의 상처보다 가슴속 상처가 더 깊게 패였습니다.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차린 상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는 치워야 할 짐이자 가성비 떨어지는 노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훈 씨, 당신한테 나는 뭐야? 당신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우스워? 아, 시끄러워. 나 씻을 거니까 말 시키지 마. 엄마 오시면 그때 불러. 대충 차려놓고 유세 떨기는. 닫힌 방문 너머로 제 기대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은 어느새 하얗게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기름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원통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1년을 바쳐온 이 관계가 고작 가성비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피눈물이 나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옥의 진짜 주인인 시댁 식구들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제3부 시댁의 등장 마이너스 짓밟힌 마지막 자존심. 올 것이 왔습니다. 제 결혼 생활 1년 동안 가장 두려웠던 존재들. 시어머니와 시누이 은정이 형님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손끝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지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은 그들에게 그저 흠잡을 거리가 가득한 시험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니? 김서방 생일이라더니 온 집안에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옳게 환기도 좀 시키고 살지 그러니? 그러니까요 엄마. 요새 누가 집에서 이런 기름기 많은 걸 해? 촌스럽게. 지훈아, 너 이런 냄새 맡으면서 밥이... 예, 지원아, 너 설마 이거 호주산으로 했니? 내 아들 첫 생일이라면서 한우 툭불은 못 사줄 망정. 고기가 왜 이렇게 시꺼매? 너 이거 얼마나 졸인 거야? 영양가 다 빠졌겠네. 어머니, 한우로 준비했어요. 지훈 씨 부드러운 거 좋아해서 제가 새벽부터 핏물 빼고 3시간 넘게 고았거든요. 정말 정성껏 했어요. 정성? 옳게, 요새는 정성보다 센스가 실력이야. 지순의 집은 남편 생일에 특급 호텔 코스 예약했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몸뚱이를 쓰니? 아, 하긴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 안 그래?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고. 어머, 누가 굶으래? 자기 살림 못해서 시간 분배 못한 걸 왜 우리한테 유세야? 그리고 이 전복 장조림 좀 봐. 엄마, 이거 너무 딱딱해서 엄마 치아 다 나가겠다. 센스 없게 전복을 왜 이렇게 졸여놨어? 전복은 회로 내놔야 기가 살지. 이건 뭐 동네 잔치상만도 못하네. 지원아, 너 친정에서는 손님 대접을 이렇게 가르치더냐? 내 아들기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구질구질한 상차림으로 사람 망신을 시켜? 지훈이가 밖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받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이런 시장 음식이나 먹어야겠니?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 기분 다 잡쳤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가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할 때 들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듣잖아. 지훈씨, 당신까지 어떻게? 내가 오늘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당신 위해서 차린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감싸주지는 못하고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너 지금 우리 앞에서 지훈이 잡는 거니? 내 아들 귀한 줄 모르는 며느리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다. 지훈아, 옷 입어라. 이런 쓰레기 같은 냄새 나는 집에서 밥 못 먹겠다. 나가서 제대로 된 고기 먹자. 옳게, 남편 생일이면 남편 기분을 맞춰야지. 자기 만족하려고 이런 짓 좀 하지 마.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 올케라고 말도 못하겠다. 이 음식들 그냥 다 갖다 버려. 먹으면 탈날 것 같아. 당신 이따 밤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려. 알았어? 나간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정적이 아니라 모멸감이 남았습니다. 7시간이 노동, 부르튼 손가락, 굽은 허리, 그 모든 것이 쓰레기라는 단어 하나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뒤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친정을 비하하고 제 인격을 모독할 때 그는 그들과 함께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멍청하긴, 이걸 정성이라고, 사랑이라고 믿었어. 지원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참아온 서름이 오늘 이 차디찬 미역국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깎은 무, 정성껏 볶은 나물,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탈출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주방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 사부적보다 잔인한 내 편, 남편의 배신, 식구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면 무너진 마음을 겨우 추스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상처를 치료해주러 온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리러 온 악마였습니다. 야, 이지원, 너 아까 표정이 그게 뭐야? 엄마랑 누나 앞에서 그렇게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지금 그게 문제야? 어머니랑 형님이 내 친정 부모님 욕하고 내가 새벽부터 차린 음식 쓰레기 취급할 때 당신 옆에서 뭐 했어? 같이 웃고 있었잖아. 틀린 말 하셨어? 누나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누가 구질구질하게 집에서 기름 냄새 피우며 갈비를 해? 센스 있게 호텔이라도 예약했으면 나도 어깨 으쓱하고 얼마나 좋냐고. 내가 미련하게 몸뚱이만 써서 일을 키운 거잖아. 미련하게? 당신 생일이라서 당신 좋아하는 거 먹이고 싶어서 내 손끝이 이렇게 퉁퉁 불었어. 이거 안 보여? 내 손 안 보이냐고. 아, 징그러워. 누가 그렇게 하래? 그게 다 내 욕심이야. 나 이렇게 고생했다 생색내고 싶어서 안달난 거 아니야? 엄마 말씀대로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정성만 있으면 다라고. 아니, 실속이 있어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해? 박지훈, 어떻게 당신이 그 소리를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혼할 때 당신 기 안 죽게 하려고 무리해서 집 해오시고 반찬 하나하나 다 해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당신 입에서 친정 욕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다 수준 차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는 급이 높은 곳에서 대접받길 원하시는데 너는 맨날 시장 바닥 수준으로 대접하니까 무시당하는 거라고. 누나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너랑 살면 나까지 같이 도태될 것 같아. 내 생일 기분 다 조져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 전화해.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똑똑히 말해. 안 그러면 나 이번 주말에 처가댁 안 가. 알아서 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장 잘 아는 칼잡이가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장을 보던 시간, 고기 핏물을 빼며 설레던 순간,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요리하던 그 모든 헌신이 그에게는 그저 징그럽고 답답한 구걸이었던 겁니다. 아, 끝났구나. 이 결혼, 이 사랑, 이미 다 썩어서 곰팡이가 피었었구나. 나만 몰랐어. 나만 등신같이 이 썩은 고기를 붙잡고 있었어. 눈물이 마르고 나니 증오가 선명해졌습니다. 저 인간은 제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제 곁에 있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불어 터진 제 손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다, 지원아. 이제 그만하자. 제 안에 제가 저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제오부 쓰레기통에 처박은 1년, 비로소 열린 눈. 정적은 때로 비명보다 잔인했습니다. 남편이 쾅 닫고 들어간 방문 너머로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시간을 서서 음식을 차린 저의 다리는 감각이 없는데 제 가슴을 난도질한 그 남자는 너무나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제가 가족이라는 성을 쌓기 위해 제 영혼을 갈아 넣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썩은 늪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갑네. 내 마음처럼. 지훈씨, 당신 말이 맞았어. 이거 다 쓰레기네. 먹지도 못할 쓰레기. 저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핏물을 빼고 정성껏 고았던 갈비찜 접시를 들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했던 그 무 조각들. 당신이 좋아한다며 넉넉히 넣었던 밤 알갱이들. 저는 그것들을 주저없이 검은 쓰레기 봉투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지훈씨, 당신 누나가 살찐다고 싫어하던 이 잡채 다 버려줄게. 어머니가 며느리 솜씨 본다던 이 나물들도 다 버려줄게. 당신들 말대로 센스 없는 내 정성. 이제 이 집구석에 한 톨도 안 남길 거야. 미역국을 쏟아낼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 당신의 앞날이 밝기를 기도하며 끓였던 그 국물이 싱크대 구멍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국물과 함께 제 미련도 당신에 대한 신락 같은 연민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참아온 무시, 당연하게 여겨졌던 내 희생. 우리 부모님을 수준 차이 운운하며 모욕하던 당신의 그 더러운 주둥이까지 전부 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지원아, 너 참 많이 참았다. 퉁퉁 부은 손으로 저 인간 비위 맞추느라 참 많이 고생했어. 이제 됐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저는 주방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이 짧은 종이 한 장이 1년의 지옥을 끝내줄 열쇠가 될 줄이야. 남편은 제가 절대 자기를 못 떠날 거라 믿었겠죠. 너 같은 여자를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냐던 그 오만한 확신을 저는 오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부수기로 했습니다. 지훈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전화하라고 했지? 그래, 해줄게. 당신 인생에서 나라는 행운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제 돈으로 산 가전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가구들, 그것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 찾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챙겨야 할 건 짓밟혔던 제 자존심과 다시 시작할 용기뿐이었습니다. 잘 있어, 내 1년의 무덤. 박지훈,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수준 높은 가족들과 함께 평생 그 잘난 센스나 따지며 살아.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갈 테니까. 제육부 나의 식탁. 나의 인생 찬란한 홀로서기. 그날 새벽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탁했는지 깨달았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이 오답 노트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지만 이곳엔 누구의 비난도 무시도 가성비를 따지는 차가운 시선도 없습니다. 박지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지원아, 너 미쳤어? 이혼 서류를 식탁에 두고 가면 어떡해. 나 오늘 아침에 밥 먹으려다 내가 음식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 보고 손이 떨려서 미안해. 내가 어제 술 기운에 말이 좀 심했어.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응? 지훈씨, 당신이 버린 건 음식이 아니라 나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자부심이었고 당신이 그토록 따지던 가성비 있지? 나한테 당신은 이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폐차 같은 존재야. 더 이상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법원에서 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작은 베이킹 스튜디오를 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퉁퉁 불었던 제 손끝은 이제 밀가루 향기와 달콤한 버터 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자, 오늘 첫 소금빵 나왔습니다. 따끈할 때 드셔보세요. 어머, 사장님 빵은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나 이번 달 수익 정산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조만간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응, 나 정말 잘 지내.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사랑해.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독한 년이라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 시누이는 끝까지 제 수준을 운운하며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요? 더러워 피하는 거지. 저는 그들을 제 인생이라는 깨끗한 도화지에서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 지워버렸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상처럼 화려한 갈비찜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반찬 2개와 따뜻한 밥 한 그릇.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고귀한 밥상입니다. 지원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정성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년의 지옥을 견디고 나온 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제 식탁의 주인은 저이고 제 인생의 주인 또한 오로지 저뿐이니까요. 제 선택이 맞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